너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암이라니까, 암.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알죠, 엄마.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갑상선 암은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생존율이 엄청 높다니까요? 생존율이 높다는 게 전부 괜찮다는 소리는 아니잖아. 너는 갑상선 암이라서 엄마 걱정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돈을 딴 데 쓴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소리예요. 너는 엄마 세상 떠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니? 그럴 일이 없는데 왜 자꾸 걱정부터 하세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데. 너는 내가 언제 수술하는지는 알고 있냐?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다. 수술하고 나면 일도 그만둘 거고 남은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좋은 음식 먹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 혹시 저번에 그 여행 때문에 기분 상하셨어요? 같이 가자는 말도 없이 저희끼리 간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엄마 해외여행 마음껏 시켜드릴게요. 필요 없어. 너가 그런 거짓말하는 게 한두 번이니? 그냥 내 돈으로 내가 가면 돼. 사실 그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엄마가 암 진단 받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 비행기표만 취소하고 너희들끼리 놀러가는 모습 보니까 가족이 맞나 싶더라. 너희들은 남아있는 엄마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0대 김 씨와 그녀의 아들의 사연입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속 한번 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안중에도 없는 자식이라 김 씨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생각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씨 부자 사이가 이렇게 틀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만 억울하고 서운하다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많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동안은 왜 이런 자식인 걸 모르고 살았는지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또 감기야?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자꾸 목이 아프고 그러네. 침 삼키는 게 불편해. 목도 부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봐봐. 뭐가 만져지지 않아? 그러게 좀 멍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검사? 그건 너무 본격적인 거 아니야? 특별히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갔다가 이상한 소리라도 들으면 어떡해? 그래도 빠르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맞지. 진짜 아픈 거라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하는 게 맞잖아. 감기약 먹고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하러 집을 나섰고 김 씨는 목이 아파 침을 삼키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에 뭘 먹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불을 푹 덮고 한숨 자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온몸으로 오한이 드는 느낌이 들어 일어났습니다. 남편 말대로 낮에 병원을 갈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몸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남편은 아침이나 되어야 퇴근이라 근처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 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디 아프신 거예요?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문 연 병원이 있나? 지금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셔야죠. 아들은 선뜻 오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았고 김 씨는 차라리 택시라도 불러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택시요? 그냥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집 앞으로 택시만 불러다오.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금방 가요. 마침 엄마한테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잘 됐네요.
김 씨는 아들네 집과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자 아들이 도착했고 아들의 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자야 할 시간인데 나 때문에 못 자서 어떡하니? 괜찮아요. 어차피 이 시간에 안 자거든요. 응급실에는 사람이 많아서 진료받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1시간이 넘어 겨우 만난 의사는 열을 재보고 김 씨의 목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약을 받아가라 하고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기다린 시간에 비해 진료 시간은 1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병원에서 나와 처방받은 약을 바로 먹었고 아들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냥 감기였나 보네요.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죠, 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씨는 이 정도 일에 아들을 불러 귀찮게 한 것이 많이 미안했습니다. 차 안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미 시계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죠. 아, 맞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추석에 아들은 자기 처가 식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 씨 부부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아픈 와중에도 김 씨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였죠. 나야 좋지. 너희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다. 처가 식구들과는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들이랑은 국내 여행을 가자는 말이었지만 김 씨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어디든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예약은 저희가 할게요. 그런데 엄마,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아들은 조심스레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돈, 여행 갈 돈 정도는 있지. 경비는 우리가 부담할게. 너무나도 뜬금없는 소리에 김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아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는데 경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윳돈 있으시면 저희 좀 빌려달라고요. 갑자기? 너희들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애들 둘 키우면서 살려면 저도 이렇게 월급만 받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애엄마가 카페라도 하나 차리고 싶다 해서 차려줄까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들이 돈이 있냐고 물어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여유는 없어. 그래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남편과 두 사람의 노후를 위한 돈이었죠. 너희 사업 도와줄 정도로 큰 돈은 아니야. 그리고 나도 아빠랑 둘이 늙어서 쓸 돈은 있어야지. 엄마 아빠는 나중에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저희 진짜 생활비도 부족해서 그래요. 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나도 여유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저희가 카페로 돈 벌면 엄마 아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아들은 정말 간절해 보였고 김 씨도 이때부터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손주들 둘 키우면서 사느라 팍팍한 살림인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아들도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고 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돈은 더 갖고 있었지만 아들 며느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진 돈을 전부 내놓을 수는 없었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몸도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함께 여행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고마웠지만 2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처음부터 돈을 달라 하려고 여행 가자는 제안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목이 불편하니 말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음식 삼키는 것도 힘들어서 밥을 매번 거르니 살도 쭉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어디 아픈 게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어머,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기는 그냥 요즘 목 상태가 영 안 좋아서 그래. 입맛도 없고. 나이 들면 몸이 재산인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 한밤중에 호들갑을 다 떨었는데 별일 아니라고 감기약만 처방해 주더라. 응급실 말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렇게 안 좋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냐?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요즘 본인의 건강이 정상이 아니긴 한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몸에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는 집 근처의 큰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거기에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김 씨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어요. 당장 생각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엄마, 검사 잘 받으셨어요?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 좀 이상한 것 같대.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에이, 별일 아닐 거예요. 원래 그렇게 겁주다가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검사는 언제 하시는데요? 다음 주에 받기로 예약해놨어. 잘 됐네요. 빨리 검사 받고 별거 아니라고 결과 나오는 게 나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도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 아들의 말이 크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2천만 원은 언제쯤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와중에 돈 타령을 하는 아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차분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왠지 본인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너 계좌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병원까지 동행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걱정조차 별로 하지 않는 듯 했죠. 그 와중에 은행에 들러 아들에게 송금을 해주고 난 뒤에 집에 들어왔어요. 시간이 흘러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을 10일 남겨놓고 김 씨는 병원에서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 달 뒤로 예약을 잡았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암 소식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암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헛것을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죠. 수술을 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도 안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에 돌아왔더니 그제서야 김 씨는 본인의 병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있을 아들과의 제주도 여행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여행은 수술을 하고 몸이 건강해진 후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암이라고 하더라. 바로 수술 예약 잡아야 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수술하기로 했어. 네? 진짜 암이라고요?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김 씨의 아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 최근까지 어디 아픈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암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나저나 여행 말인데. 아, 맞다. 그럼 여행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예약도 다 했을 텐데 미안해서 어쩌냐. 아니에요. 당연히 건강이 먼저죠. 여행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까지 말을 하고 났더니 더 할 말도 없더라고요.
아들도 많이 당황했고 김 씨도 뭔가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함도 느껴졌고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이 와중에 여행이 문제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평생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음식도 채식 위주로 건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고 사후 치료를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김 씨는 아파서 그런 건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불안정해졌어요. 갑자기 화가 났다가 별로 재미도 없는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그런 김 씨를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나저나 걔네는 제주도 여행 자기들끼리 간다고 해. 그러겠지 뭐. 내가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들끼리라도 갔다 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여행 가는 놈들이 어디 있어? 됐어요, 됐어. 별로 심한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당신도 이제 걱정 그만해. 실제로 아들은 여행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김 씨 부부의 비행기 티켓만 취소하고 자기들은 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김 씨도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은 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김 씨는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는 날이라 더욱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2명의 손주들이 도라르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다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김 씨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해야 하는데 꼭 혼자 동떨어져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자연스레 아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암진단금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덕분에 앞으로 있을 수술과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남편 친구가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해서 두 부부가 드러났던 건데 그 당시엔 돈이 아까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돌려받았던 거죠. 아들은 여행을 다녀온 뒤로 김 씨의 집을 자주 찾으며 매번 뭔가를 사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좀 드세요. 블루베리가 암에 좋은 음식이래요. 고맙다. 너희들이나 먹지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래. 김 씨는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암진단금 받으셨다면서요? 응, 그건 갑자기 왜? 너가 어떻게 알았어? 아빠랑 전화 통화하다가 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받으셨어요? 2천만 원, 원래 갑상선 암은 돈이 많이 안 나온대. 그래요? 2천만 원이요? 아들의 얼굴엔 갑자기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돈을 저희 도와주시면 어때요? 여윳돈이 있으면 더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여윳돈이야? 그 돈으로 수술하고 치료비에 써야 할 거 아니니? 진단금이야 어차피 그냥 진단금일 뿐이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도 요즘엔 보험으로 다 처리된대요. 그럼 그 돈은 여윳돈이나 마찬가지죠. 아들의 본색은 김 씨의 암진단비를 자신에게 내놓으라는 소리였죠. 자신이 암에 걸려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인 보험금을 여윳돈으로 말하는 아들이 파렴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암이라니까, 암.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알죠, 엄마.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갑상선 암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생존율이 엄청 높다니까요? 생존율이 높다는 게 전부 괜찮다는 소리는 아니잖아. 너는 갑상선 암이라서 엄마 걱정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돈을 딴 데 쓴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소리예요. 너는 엄마 세상 떠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니? 그럴 일이 없는데 왜 자꾸 걱정부터 하세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데. 너는 내가 언제 수술하는지는 알고 있냐?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다. 수술하고 나면 일도 그만둘 거고 남은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좋은 음식 먹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 혹시 저번에 그 여행 때문에 기분 상하셨어요? 같이 가자는 말도 없이 저희끼리 간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엄마 해외여행 마음껏 시켜드릴게요. 필요 없어. 너가 그런 거짓말 하는 게 한두 번이니? 그냥 내 돈으로 내가 가면 돼. 사실 그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엄마가 암 진단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 비행기표만 취소하고 너희들끼리 놀러가는 모습 보니까 가족이 맞나 싶더라. 너희들은 남아있는 엄마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김 씨는 암 환자 앞에서 돈 타령을 하는 아들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티를 적게 냈을 뿐이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런 거 사올 필요도 없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너도 더 이상 나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고 아들은 그 이후로도 진단금이 탐이 났는지 김 씨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참다 못한 김 씨는 아들에게 저번에 준 2천만 원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뿐이니 빠른 시일 내로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암 진단을 받고 우울했던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받았고 지금은 치료받는 과정인데 김 씨는 최선을 다해 건강을 회복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못 해본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졌어요. 자식을 키우느라 스스로 돌보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고 이제는 김 씨와 남편 두 사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김 씨 부부의 삶에 자식을 위한 희생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